12월 16일 오후 4시 20분 차트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해 볼게요.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법이라는 카페에 제가 어제 야간 차트를 올리고 이렇게 지금 복귀하자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하락세기형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써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점 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손절 쳐도, 아니 손절이래요, 쇼 쳐도 좋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침 오전에 이제 현상이죠. 오전은 지금 이 쐐기를 뚫고 하락했던 흐름들 보이실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지금 이제 역헤드 그 헤드앤숄더의 모습,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림 제가 완성하러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그대로 지금 이제 하락을 해줬고, 살짝 반등했었던 오전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디센딩 트라이앵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만큼 빠지고 뭐 더 이상 빠질 것이다 라고 이제 글을 써놨는데, 오전의 모습이 여기까지 하락한 모습 나와 있었고요. 비트코인 캐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라인 좀 작게 잡혀 있긴 하죠. 지금 여기 천장 맞고 내려오고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숏 때려도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숏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머리 잡힌 것처럼 보이고 어깨 라인, 그 다음에 되돌림 받고 하락하는 흐름 생각했는데 그대로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A단은 헤드앤숄더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 여기까지 마이너스 6%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썼는데 그대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가 흘러갔습니다. 지금 XRP는 제가 이제 레버리지 10배 해가지고 뭐 이제 익절을 잡아놨었는데 이제 커트가 됐고, 홀딩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68%에서 어쨌든 청산이 완료됐고, 비트코인 캐시는 269%에서 중간 절반 익절이 됐고, 홀딩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도 되어 있다 라고 썼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밤에 분석하는 글들을 카페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거고, 일단 오늘은 이제 좀 비참한 얘기를 좀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을 이제 주봉으로 지금 분석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막연하게 어떤 그 유튜브 뉴스라든지 펀더멘탈 이야기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일 매집을 한다든지 계속 홀딩만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어요.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마냥 좋아 보이는 구조는 또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조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하락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무조건 옳다, 맞다, 꼭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하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주봉이죠.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상승 추세 라인, 이 노란 장기 추세 라인은 지금 뚫린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확대를 해볼게요. 요걸 지금 이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내렸다가 되돌림 받고 하락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그림이고, 자, RSI 지표를 볼까요? 아직 바닥을 못 찍었어요. 바닥을 찍는다고 하게 되면은 한 요만큼 혹은 이만큼 요 라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잡히는 거죠. 여기 지지받는다고 하게 되면 뭐 요 정도, 그럼 8만입니다. 8만.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이제 7만 4천이고요. 여기마저 뚫린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한 5만 3천, 5만 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그림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10만 달러를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오게 되면 헤드앤숄더의 그림이 생기는 거고, 이제 10만 달러 기준을 계속 저는 목표로 잡았는데 여기서 뚫지 못했기 때문에 요 그림은 지금 한 잠깐은 이제 물러가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를 어디서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얼마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나리오가 생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지금 기준에서는 여기를 터치하든 여기를 뚫어주든 이 구간에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수평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이제 73,000 라인입니다. 73,000까지는 지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기준이, 이 라인, 더 긴 장기 추세 라인이 뚫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흐름,
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계단식 하락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 편에서는 일단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 보시게 되면 7만 9천, 8만 정도 라인, 8만 라인, 그 다음에 7만 3천, 7만 4천 라인, 그 다음에 5만 4천, 이런 식으로 저는 하락의 폭을 좀 예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뷰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지라인들 명확하니까 이런 지지라인들이 뚫리는지 한번 판단은 해보셔야겠죠. 좀 지켜보셔야 될 내용인 거고,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도 여러분들 좀 이제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월봉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일단 맥디 보실까요? 맥디 이제 하락의 문이 열렸어요. 하락의 문이 열렸고 데드 크로스가 이제 생겼고요. 지금 RSI 보시면 고점 낮아지면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지금 하락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받으려면 이 중간 라인, 50 라인에서 50 라인을 지켜주는 그림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50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정도, 요 라인, 이 라인 정도는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래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밑에까지 지금 데드크로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락을 멈출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데드크로스가 열렸습니다. 급격한 반등, 뭐 기막힌 호재가 아닌 이상 하락은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재 모습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주봉이야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RSI가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맥디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아래로 이제 힘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여기는 뚫고 내려와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시선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달봉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하락형 캔들이었죠. 지난달 11월달 하락형 캔들 맞고 지금 여기 갭 채우러 가는 듯한 액션입니다. 살짝 반등 주고 하락한다. 네, 전형적인 그냥 하락형 캔들의 무빙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봉이 여기서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하락형 캔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2월 달을 마감이 되느냐? 요게 여기 올라와 주면 더 좋겠죠. 이 아래를 돌파했다 하더라도 올라와 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라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럼 밑바닥에 요 라인 정도로 잡히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도 또한 이제 하락형 캔들로 마감이 됐고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더 하게 되면은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지난달 꼬리 2616, 2010 여기죠.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네, 월봉도 하락형 캔들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더리움도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가 뚫린다고 하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입을 벌리고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요게 뚫리게 되면 요만큼의 기간 정도, 뭐 요만큼의 기간 정도는 더 필요한 거겠죠. 이만큼의 기간이 어느 정도냐, 뭐 요 정도,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라인에서 요 정도니까 예, 273일입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1년? 8, 3, 8에 24, 39, 27, 9개월이네요. 9개월. 9개월 동안에 이 진통을 겪고 나서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역해된 숄더의 그림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선을 이을 때마다 약간씩 변동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볼게요. 이어졌고,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꼬리와 꼬리 혹은 머리와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이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이고, 자, 우리가 수치적으로 상승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요 정도 라인쯤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여기 정도로 하고 잡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한 10만 포인트까지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금 차트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제 또 다른 모습이 있죠.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흐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어깨 라인을 한번 잡아 봅니다. 일단 여기 잡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흐름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몸통 라인, 그 다음에 위에 게 넥라인, 그 다음에 몸통 라인입니다. 보이시는지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처럼 보이는 게 어깨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어깨를 치러 올라갈 수 있겠죠. 치고 내려오고 빠졌다가 그대로 하락하는 그림. 이 헤드앤숄더 옆으로 사선으로 놓은 헤드앤숄더의 모습도 여전합니다. 이걸 왜 상상할 수밖에 없냐면 옆에도 보시게 되면 요거를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어보는 거죠. 뭐 대략 대충 한 요 정도로 이어보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뭐 넥라인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진다 라고 보고, 몸통 라인 얼추 비슷하게 맞죠. 이게 넥라인이라고 표현하면 이 정도, 네, 넥라인이라고 표현하면 머리, 어깨, 그 다음에 몸통 이렇게 완성을 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럼 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버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볼게요. 이걸 날봉으로 볼까요? 날봉으로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뭐 어깨라고 잡고요. 여기를 넥라인으로 잡아도 되겠죠. 좀 높긴 한데 이런 식의 라인, 뭐 이런 식,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 라고 하게 되면 잘 보이시는지요? 헤드앤숄더의 그림이 지금,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계단식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면은 이제 헤드앤숄더의 완성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럼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냐? 1900입니다. 1900. 이렇게 암담한 소식이지만 항상 이렇게 보시면 추세적인 어떤 지지 라인들이 명확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빠르게는 가까운 곳에서는 지금 2751 라인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이고, 위로는 뭐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400, 3500 정도, 3400, 3500 라인을 뛰어넘어 주는지, 물론 얼마든지 여기서 지지받고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림이 제가 첫 번째 역회된 숄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식의 흐름, 네, 당연히 이런 식의 계단식의 하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에서는 마냥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까지, 예, 2700, 그 다음은 2300, 그 다음은 위로 한 2000, 그 다음은 한 1900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하락 시나리오가 생존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 기준으로 RSI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바닥 찍으려면 적어도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내리는데, 여기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해도 여기까지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 2400 정도, 2400 라인 정도 지지를 못 받아주면 계속 흘러내리는 그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의, 네, 판단입니다.
지금 RSI 한참 남았고요. 맥D 지금 계속 하락 유지형으로 입을 다물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이런 식의 흐름, 뭐 좀 러프하게 보게 되면 한 내년 뭐 한 3, 4월 달 정도는 되어야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상승장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폭락의 시나리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지라인들 제가 잡아드린 거 기준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인데요. 리플 월봉 한번 볼까요? 네. 월봉 보시게 되면 지난달도 하락형 캔들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이달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라인을 뚫어주고 내려갈 거냐 말 거냐의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리플을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시는지요? 더블탑이 보입니다. 더블탑. 이 더블탑이 거의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100% 하락을 예상하거든요. 이제 그 비트코인 한번 보실까요? 더블탑을 만들고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대략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 치면 1년이 걸렸고요. 1년 동안 78%를 하락시켰습니다. 1년 동안 78%를 하락시켰는데 요걸 기준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78%다. 이 정도가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제가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비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나름 선이 이렇게 잡혀있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리플 여러분들 잘 펀더멘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카페에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전 세계 송금 세계에서 탑을 가져갈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고이자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히든 코인이라는 것도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리플사가 뉴욕의 신탁은행에 뭐 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뱅가드가 진입해서 미국의 뭐 수많은 연금 재원들을 투자할 수 있는 뭐 재원도 지금 마련되어 있고, ETF가 출시됐고 매일매일 유입량이 뭐 이제 그 비트코인인지 이더리움을 뛰어넘었다. 그 기록을 깨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안 오를까요? 그게 제일 포인트인 거죠. 고래들, 기관들이 엄청 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개인들은 다 팔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오르느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이게 많은 이야기들은 하죠. 5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역지사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리플이 최고예요.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 기능적으로, 사용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우리가 기관 입장이 돼 보셔야 되는 거죠. 기관.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보통은 그냥 기본이 뭐냐? 누군가 잃어야 내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 편에서 우리의 돈들이 기관으로 손바뀜되는 이 순간에 기관 편에서 뭐 유튜브 하는 말로 500달러를 만들려고 하면 2달러에서 500달러를 만들면은 몇 배인가요? 약 250배입니다. 그럼 1달러는요? 그럼 500배입니다. 그럼 0.5달러는요? 1000배가 되는 거죠. 1000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500달러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럼 나머지 뭐 50달러든 뭐 100달러든 똑같은 기준이라는 거죠. 뭐 그 얘기도 하죠. 리플 전 세계 스위프트망에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하게 되면 50달러가 된다, 100달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말처럼 뭐 하루에도 수경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그 스위프트 시장에서 리플이 정말로 뭐 1% 2%든 하려면 몇 천억 수십억 아니면 몇 조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3천원짜리 몇 조를 거래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대충 생각을 해봐도 뭐 대충 예를 들면 한 10억 회가 필요하다 아니면 3억 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리플의 가격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펀더멘탈적인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50달러가 돼야 되고 100달러가 돼야 되고 500달러가 되면 더 좀 더 수월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은행에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리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확실시되고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라면 여러분들 편에서는 기관이라면 세력이라면 과연 리플을 얼만큼 떨궈야 내가 제대로 된
인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게 문제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TF판에 블랙록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은 짜여져 있고 그 시세를 조종하는 놈은 블랙록이라고 우리 많이들 알고 있는데, 블랙록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아직 들어와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나, 다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에 깔리면 그럼 걔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매집이 안 된 것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래소,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에는 물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안 오른다. 그럼 개미들은 어떡하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금 팔고 현금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은 홀딩 아니면 계속 저점 매수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저점 매수를 어디까지 저점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더블 탑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꼬리를 내렸어요. 꼬리를 내렸으면 얘네가 여기까지 채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상승 추세선을 어디서 좀 러프하게 여기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 월봉으로 따지게 되면 얘랑 또 맞물리네요. 그럼 얘가 여기 떨어진 이유가 명확해진다라는 거고요. 얘 좀 러프하게 좀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또 얘랑 맞물렸는데 이제 꼬리가 달라지네요. 어쨌든 이렇게 맞물렸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추세 라인들 한번 좀 살펴보죠. 얘도 얘랑 조금 맞물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봉상 조금 보시면서 날봉상으로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갭을 채워가는 이제 그 이유라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머리, 어깨 라인 잡혀 있는 거, 헤드 앤 숄더 만들고, 네, 목 쪽에서 쭉 한 방 내렸습니다. 한 방 쭉 내린 다음에 어떻게 됐죠? 결국은 어깨 만들고 내려왔고, 지지받고 반등받고 여러가지 하면서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뚫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 그리고 나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지금 그 추세의 터치를 받아서 반등해서 여기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걸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라인을 보게 되면 제가 보는 라인인, 제가 보는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게요.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림, 어깨, 목, 머리, 목, 어깨 잡히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드 앤 숄더가 명확히 보이시죠? 머리, 어깨 라인,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 여기 넥라인, 그 다음에 몸통인데 좀 헷갈리니까 이걸 지웠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박스 상태가 보이시는지요? 박스 상태. 그럼 요 헤드 앤 숄더를 완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도, 몸통 라인이니까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 이 넥라인 넘어서 몸통 하단 부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여전히 하락형 패턴입니다. 하락형 패턴으로 더 내려올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럴 때는 차라리 여기를 터치하고 그 다음 방향성을 만드는 게 좋은데, 여기가 얼마인가요? 지금 1.84달러고요. 이 몸통 끝에 라인까지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1.6달러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 1.6달러까지 내려온다, 하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이 머리에서부터 이 하락했던 이 패턴까지를 1대1로 보고요. 요거를 그대로 몸통 라인에서, 이 아래 라인에서 그대로 한 여기서부터 한 이어봅니다. 이어보게 되면 어디까지 나오는지요. 네, 요 라인하고 계속 맞물리는 이제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 여기도 뚫어버리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되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 1.6달러. 그럼 머리까지 더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죠? 1.1달러까지입니다. 1.16달러까지. 1.16달러까지 떨어져야 이제 이 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완성형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현재는 여전히 하락형 쐐기 형태로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고,
날봉상으로는 바닥을 찍었으나 주봉상으로는 좀 더 하락을 해줘야 되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 RSI 구조로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뚫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설치를 할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대로만 보게 되면 날봉상으로도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명확하게 헤드, 어깨, 지금 몸통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조금 더 러프하게 보게 되면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 더블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내려와 주고 반등시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예 모르는 건 뭐냐면 블랙록이 언제 매집을 들어와서 시세 조정을 할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이 어딘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니까 여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조금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되면 1.6달러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좀 보이기는 한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지지라인들 여러 가지들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한번 패턴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라인 올려주고 여기 최고점에서 내려왔던 이 흐름이 1년이 넘었습니다. 마이너스 85%예요. 1년이 넘고 마이너스 85%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1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400 며칠이었죠? 400일로 잡아먹고 85%. 여기거든요. 원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원점. 최고점에서 85%까지 내려오면 원점이라는 소리예요. 이만큼 무서운 시장입니다. 이거를 확률상 아예 없다라고 우리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분명히 FVG라든지 그 지지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조는 보이긴 해요. 보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FVG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 좀 러프하게 본다면 여기 정도, 이 사이까지가 FVG라고 좀 보게 되면, VG로 보게 되면 이제 또 계속 겹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상승 추세 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요 라인까지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라인으로 또 보게 되면은 요 라인 겹치는 부분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중간 라인은 왜 나왔는지 아까 그 추세 라인이었, 그 지지 라인이었던 거고, FVG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도 떨굴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럼 우리는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잡아드린 지지 라인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명확해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여기를 돌파해 주는지 여부, 그 다음에 지지, 그 저항을 맞는지 여부. 저항 맞게 되면 다시 내려오겠죠. 그럼 이게 2번이 되겠죠. 2번 여기를 뚫어주는지, 지지 받는지 여부.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뚫게 되면 다시 또 하락하는 그림. 그럼 이게 3번이죠. 3번 라인 얼마입니까? 1.6달러 1.6달러 2번 라인 1.8달러. 이런 것들 지지, 하락, 지지선들, 저항선들 명확하게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라인 뚫린다? 그럼 그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FVG가 있는 여기가 4번일 수 있겠죠. 여기에 시작점이니까. 근데 FVG는 너무 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VG라고 보면 그럼 너무 큰 거죠. 그럼 4번 여기 이 라인, 수평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상승 추세 라인이 더 가깝네요. 그럼 이게 5번입니다. 5번 라인 얼마죠? 약 1.2달러, 2.1달러. 급하게 내려오면 1.1달러까지 나올 수 있지만 1.2달러. 그 다음에 하락 추세 라인 생각하면 뭐 대략 한 1달러 정도까지도 추세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추세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또 내려오면은 1달러 정도 더 내려가게 되면 0.9달러까지도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 그 다음에 마지막 밑바닥을 보게 되면 0.5달러, 0.6달러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는 그림이 보인다라고 저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냥 무조건 홀딩한다? 지금 여러분들 1억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85%가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고도 싶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차트를 안 보시고 무조건 홀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블랙록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블랙록이 어떻게 판을 깔고 있는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펀더멘탈적인 기대 가치적인 부분들 기준으로만 이렇게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떨어진다고 하면 이 큰 손실은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인가. 제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게 900원대거든요. 그럼 약 0.7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요? 0.7달러 이하로 상회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저도 고민해야겠죠. 네. 지금 팔아버리고 내려오는 걸 기다릴 것이냐. 근데 저는 워낙에 지금 저보다 더 저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0. 그러니까 지금 900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제 홀딩 할 겁니다. 왜냐면 저도 기대 가치는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0달러 넘어가고 100달러 그 이상까지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상용화가 완전 이루어지면,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1000원 미만이신 분들은 홀딩하는 게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홀딩하는 물량이 2천만 원 정도예요. 2천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이 구간에, 이 차트 안에 있는 이 구간에 떨어졌을 때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어떻게 사가지고 900원이 맞춰진 건데 이게 한 방에 올랐었죠. 너무 좋았죠. 5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흘러내릴 줄은 차트를 보기 전에 몰랐죠. 저 또한 그때까지는 차트를 보고 분석했던 스타일은 아니고 마냥 좋으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포모 느껴가지고 사는 그런 개미들과 별반 차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랐을 때 팔았으면 저는 운이 좋았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기대와 그 다음에 분석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만든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포인트 0.9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 시나리오, 0.5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냥 상승은 없다. 무조건 상승은 지금 기대하기는 힘들다. RSI가 명확히 지표들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들이 보여준다. 자, 상승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날봉으로 한번 좀 펼쳐보고요.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딱 보이시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어봅니다. 패턴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요. 몇 번 말씀드렸었던 패턴, 최고점 뚫었죠. 뚫고 계속 또 저항 맞고 몇 번이고 자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돌파, 이제 추세 라인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돌파해서 전고점 뚫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기준을 뭐 어디에 잡느냐에 좀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를 한번 좀 평이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패턴 비슷한 뭐 유사한 각도로 좀 친다고 하면은 저항 지지받고 올리고, 근데 여기서 저항이 굉장히 많죠. 저항. 근데 지금은 그 위의 저항도 아니고 아래 저항에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되는 이 중심선을 뛰어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고 저항 맞고 또 내려오고,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뚫고 지지받고 다시 뭐 이렇게 올리는 그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들을 어떻게 찾느냐? 적어도 여기 라인은 뚫어야죠. 이 라인 뚫고 이거 뚫어야 그 다음 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추세 라인 완전히 여기 고점까지 뚫어줘야 그 다음에 상승.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 추세 패턴이 완전히 끝나야 상승, 끝나야 상승. 여기 하락 추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하나 지금 되어 있죠.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 거고요. 여기 뭐 이런 또 개별 좀 뭐 작은 이런 추세 라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추세 라인도 한번 이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도 약간 지지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여기서 또 지지받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또 이런 패턴으로 또 상승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날마다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따라서 그 다음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지금 어떤 무빙이 지금 상승을 얘기하는 바,
여기를 뚫어준 것도 아니고 여기를 뚫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상승을 기대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냐라는 기준을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네. 뚫고 올라야 전고점 뚫고 상승한다. 그럼 여기도 이 라인, 이 패턴 다 뚫고 상승, 그러니까 하락 추세 라인들 다 뚫고 올라가야 전고점 올리고 넘어간다. 이 논리가 되는 거지. 지금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간다. 그건 답이 없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대응하는 사람들인 거죠. 무지성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는 눈들을 좀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주봉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SI 바닥 아닙니다. 주봉상 맥디 이제 하락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상 RSI 이 50선에서 지지 받아주고 올려줘야 그 다음 상승 기대합니다. 월봉 계속 하락 지속형입니다. 현재는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 또한 옛골이 넘어가게 되면 하락 지속형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맥디 볼까요? 맥디 지금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무시하면서 마냥 홀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렇게 말하는 유튜버라든지 사람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분들은 내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그냥 걔네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펀더멘탈적으로 가치적으로 뛰어나니까 무조건 홀딩하면 언젠간 오를 것이다. 언젠간 오르겠죠. 10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 1달러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0.5달러. 근데 그 하락의 끝은 저도 모르고 유튜버들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에서는 스스로 분석하고 차트를 보시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장시간 긴 이야기를 드렸고 어버버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들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또 한번 참고하셔서 또 좋은 투자에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